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잘 쉬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자.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남은 인생 동안 하루하루 시간 정말 재미있게 살고 싶다 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은 여기와 지금, here와 now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즐길 비결, 그리고 시간과 공간은 지금 여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서 좋은 경험과 기억과 추억의 여행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힘든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늘 일이 발생하게 되고 순탄치만 않은 것이 인생사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련 앞에 의연하고 재미있게 견디면서 그 가운데서도 재미와 가치를 찾고 때로는 스스로를 위안 삼고 그래도 괜찮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해 라고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여행을 하다가 빈손으로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진짜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재미로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미있게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저자 이근우 선생님, 이근우 박사님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근우 교수님의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저의 생각을 곁들여서 저도 여러분의 어떤 그 죽음과 아픔, 시련을 잊고 다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의 얘기를 곁들여서 말씀드린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누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지금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오롯이 지금의 이 순간에 감사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려고 저는 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맞는 재미와 행복을 찾아야 될 것이고 저 또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죽음 위기를 몇 차례 넘기고 7가지 병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늘 유쾌한 노학자가 전하는 나이 들매 즐거움인데요. 내 마음속에는 지금도 철들지 않는 소년이 살고 있다라고 이 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는 철들지 않는 소년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본다면 젊은 날의 나는 무엇이든지 재미를 택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근우 박사님은 재미있는 일만 골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재밌는 쪽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미있게 견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50여 년 전 정신과 의사 생활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넛셀은 말했는데 재미 세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행복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재미가 넓어질수록 행복의 기회가 많아진다, 넓어진다, 운명의 지배를 덜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저자 프롤로그에서 주로 가져왔고요. 자, 여기 보면은 목차만 봐도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목차 중에서도 한두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려는 말을 싫어하는 이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할 필요 있고 때에 따라서는 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지금도 철들지 않는 소년이 살고 있다. 여러분의 가슴도 마찬가지겠죠. 자, 남에게 뒤처질까봐 조바심 내는 당신. 나이 들면 약해진다는 생각부터 버려라. 자식의 인생에 절대 간섭하지 마라. 사실 요즘 간섭하고 싶어도 간섭이 잘 안 되지만요. 어쨌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젊은이를 가르쳐 드리지 말라. 참 가르치기가 어려운 세대죠. 오늘을 어제의 기분으로 살지 마라. 상당히 저는 중요한 말 같습니다. 오늘을 어제의 기분도 살지 마라. 어제는 지나가 버렸고 내일은 오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웃으면 아내도 웃고 아내가 웃으면 나도 웃는다. 자, 메아리가 되죠. 그래서 먼저 존경하면 존경을 받을 것이고 먼저 기쁨을 주면 기쁨을 줄 것이요. 또 먼저 베풀면 베품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아내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편한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자, 이제 그만 자신에게 너그러워져라. 너무 엄격한 생활을 자신에게 통제하고 그동안 그렇게 사신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는데요.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내 자신이 돼야 되죠. 그래서 경쟁이 상대가 아니라 나이 들수록 사소한 분노를 잘 다스리자. 따로 또 같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 부부 간에 자식 간에 또 어쨌든 따로따로 사는 것이 따로 또 같이 해야만이 행복한다는 것입니다. 늘 함께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때로는 따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만난 사람들이 곧 나의 인생이다.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의 합계의 총계가 그 가치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만난 사람들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간은 작정하고 날마다 일기를 써보라. 그래서 일기를 가끔이라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 많은 걸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두 가지만이라도 내 것이 됐고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로요. 사랑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자, 제가 죽음 앞에서 이게 가장 슬프더라고요. 제가 남기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슬픔, 그동안의 후회만 남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떠날 때 후회가 조금이라도 덜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 싶더라고요. 내 삶을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 의미 있게 한번 어떻게 하면 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이다. 맞죠? 지금. 우리는 가장 젊은 날은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안다고 자만하지 말라. 그리고 남은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잘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아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또한 아내 같습니다만. 자, 미리 유언장을 써두면 달라진다. 저는 옛날에 써봤지만 요즘은 안 써보고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써봤으면 좋을 것입니다. 쓸모없음을 아는 순간 쓸모가 있어진다. 내 자신을 낮춰지는 순간 높여진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자, 아까워서 나이 들수록 이렇게 버리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3년 정도 안 쓴 것은 1년 만에 버리라는데 그렇게는 어렵겠고 한 3년 정도 쓰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유머, 웃음,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유머가 있어야 되고 웃음이 띄어야 되고 관용, 넓은 마음, 베푸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되겠죠.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길 때 가장 좋은 방법의 해결책은 바로 듣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습관적으로 충동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말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내 생각을 마지막에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귀는 제일 늦게까지 성장한다는데 노인의 귀는 큰데 귀가 큰 사람이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귀가 커지는 것이고 귀가 크다는 의미는 듣기에 치중하라, 경청하라는 의미가 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저도 늘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정말 경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경청을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나이 들어서, 나이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엄숙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꼭 챙길 것은 여유, 유머, 관용이라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즐겁게 살아가는 마음과 행동 그리고 어떤 빠져들 취미와 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특히 일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이제 그만을 하려는 그런 마음도 이제 있는데 조금만 여유 있으면 내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늘 가까이에 있고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과하지 않게 지금 순간을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리라. 내 자신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가능한 많이. 자, 저희 의사가 제가 3개월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최대 3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것을 도저히 저는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죠. 그래서, 물론 저는 죽는다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의사가 3개월 선고를 하고 나서 불과 2주도 안 돼서, 자, 제가 간성 혼수로 쓰러져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죽음에 늘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간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챙기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많이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0세부터 50세죠. 50세가 굉장히 중요한 나이 같은데요. 50을 넘겨서 60, 70이 되어도 마음은 아직 청춘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서산의 해가 기우는 때라는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세월의 속도가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50세는 50km, 60세는 60km, 70세는 70km, 80세는 이렇게 80km로 이렇게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인생의 계획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세는 5년 단위로, 자, 계획을 세우고, 60세는 3년 단위로, 70세는 1년 단위로, 80세부터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루 계획도 간단하게 일기를 쓰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 어물쩡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세월을 죽일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와 행복을 찾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 부모와 자식, 부부가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 의외로 쉬운데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가 각자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같이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육체적으로 쇠약해진다. 그리고 주름이 끼고 근육이 물르고 뼈가 약해진다. 더더욱 한두 가지 병까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노육장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젊어 보여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건 쓰레기통에 차라리 처박한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무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박관념 과감히 버리자라는 것입니다. 나이 듦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상황에 맞게 인생을 살아내야 될 것이고 자 24시간 내내 젊어 보인다라는 그런 데 신경 쓰느라 삶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것도 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자 진짜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재미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재미있게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늘 우리 시간 속에서 재미있는 일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누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지금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누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지금 행복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자, 오롯이 지금의 이 순간에 감사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알맞는 재미와 행복을 꼭 저도 찾고 여러분도 찾아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노화와 역사와 냉엄한 현실은 바꿀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적어도 생각만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것에서 행복과 즐거움과 감사를 찾고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이 책을 통해서 각자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의 생활과 인생을 가치 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며 그런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here now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즐길 비결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기억을 나누고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힘든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늘 일이 발생하고 예기치 못한 일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순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가치와 기쁨을 찾고 때로는 스스로를 위안 삼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에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그 기적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빈손 받고 또 여행을 끝난다면 여행의 그 순간 일회성 여행을 끝난 다음에 또 빈손으로 이렇게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요. 늘 행복이 먼 미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늘 뒤로 미루는 그런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번에 2년 전에 그 죽음을 통해서 제가 이것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감사 표시하고 지금 잘하고 지금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늘 뒤로 미뤘죠. 그러니까 다음에 하자. 여행 가자면 다음에 가자. 뭘 하자면 다음에 가자.
내가 성공한 다음에 하자.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는 행복하려고 그러고 오늘 지금 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고 지금 잘 살고 이 순간 행복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기약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고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오늘 지금 여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즐기자, 지금 여기에서 누리자, 그리고 아름답고 멋진 찬란한 인생 여행길을 지금 찾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라는 이근우 박사님의 책을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멋진 삶, 나는 죽을 때까지 멋지게 살아서 행복한 삶, 정말 가치 있는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